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54쪽의 패시브대입니다. 자, 154쪽에 보시면 10번에 공구,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여기에 공구, 자, 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그렇게 줄치시고, 자, 공구가 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밑에 뭐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부설 주차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다음에 줄칩니다. 6m 이상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빠졌는데, 하나 조건 옆에 씁니다. 각 공구별 300세대 이상 건설할 것, 그렇게 쓰시면 돼요. 각 공구별 300세대 이상 건설할 것. 이런 조건 갖추면, 자, 공구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봅시다. 자, 공구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 신고, 사용 검사. 자, 착공 신고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자, 주택건설 공사를 시작할 때 신고를 하죠. 사용검사는 공사가 끝이 났을 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검사받는 것을 사용검사랍니다. 이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을 공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별도로 하는 곳이에요. 공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자,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지역에 1000세대 공급하게 되면은 500세대 정도만 수요가 있고 나머지 500세대는 미분양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공구 제도가 없었을 때는 1000세대 공급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사업이 취소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500세대는 미분양 되겠죠. 그럼 불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자, 여기 1공구다 해서 여기에 필요한 만큼 공사를 해서, 자, 공급시키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수요가 있을 때 2공구다 해서 여기서 공사를 또 별도로 해서 또 공급시키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공구제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구가 제도는, 자, 결국은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 자, 1공구에서, 자, 공사 끝냈죠. 입주를 하겠죠. 그럼 옆에, 자, 여기 또 공사를 하면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공간의 폭을 얼마 이상 두라는 겁니까? 6m 이상을 두어서 경계 설정을 해두고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공구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봅시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다음 줄칩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그것까지만 줄치시고, 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한 주택이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세대 구분형 자 공동주택이다 하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자 이런 형태. 자, 이게 한 세대짜리예요. 한 세대 아파트예요. 자, 여기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놓으면 양옆으로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의 세대인데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한 공동주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욕실, 부엌, 현관 따로 되어 있고,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 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주인이 살고, 여기에는 세입자가 사는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된 이 부분은 구분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분 소유는 할 수는 없고 단지 하나의 세대를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대를 구분시킨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보기 힘듭니다. 이거는 수요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려면은 뭐 대학교 근처 가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대학교 근처의 학생들 상대로 자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트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옵션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뭐 가본 데는 저 부산에 부산대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옵션 돼 있는데 48평짜리를 봤어요. 가보니까 이게는 주인이 사는데 한 34평. 그리고 이쪽에 자 원룸 형태로 돼 있는데 14평인데 좀 큽니다. 예. 일반 원룸보다 커요. 그래서 학생이 두세 명 정도 여기 같이 자 임대료 부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돼가 있어요. 이 세대 구분형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옆 페이지 가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건 지금 볼 필요 없고 내려가서 주택의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주택의 건설이라는 것은 대량 건설을 말합니다. 주택을 대량으로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자 몇백 세대 이상 되죠. 다 이 주택의 건설 이 부분에 따라서 건설된 거예요. 자, 1번에 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건설 사업을 누가 할 거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개념에 사업주체라 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대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게 대지를 조성해야 되죠. 그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아파트 단지 조성은 아무나 못하고 박스에 있는 해당 기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토지주택공사 할 수 있고 3번 지방공사 할 수 있고 4번에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할 수 있고 4번에 주택조합 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자, 근로자를 고용한 자라는 것은 기업주입니다. 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 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조성 사업자 이걸 줄여서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7가지 사업 주체에 한해서만 우리나라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조성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롯데건설이다, 뭐 현대건설이다, 그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7번에 해당됩니다. 7번. 등록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등록사업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중에 5번에 주택조합이라 되어 있죠. 주택조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주택조합의 개념과 종류 보시면은 주택조합이라는 자, 줄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인데 종류는 3가지예요.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게 주민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단위가 9가지 시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위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3번에 충청북도 단위로 4번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자, 그 다음 전라북도 단위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7번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이렇게 9개 시도 단위로 설립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7번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설립하죠. 자, 그러면은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을 어느 지역에 하나 만들면은 자, 울산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어떻습니까? 가입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거기에 밑줄 치시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주택조합은 뜻이 2개예요. 자, 첫 번째 뜻은 많은 수의 구성원, 이 구성원이 주택을 자,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자, 첫 번째 주택조합의 뜻이고 두 번째 자, 뜻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도 주택조합이다. 주택조합 뜻이 2가지입니다. 자, 그럼 많은 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주택조합에는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주택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리모델링 자, 주택조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우리 9가지 시도 단위로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9개 시도 단위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택 건설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느 동네입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 이 지역에 재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니까 자,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있겠죠.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건설해서 자기들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하나씩 주고 또 남는 거는 일반 분양시켜서 분양대금이 들어오죠. 그거로 주택 건설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주된 주택건설 사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단체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몇 년 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울산광역시에도 플랜카드 많이 걸어놨죠. 무슨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시에 싹 없어졌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각 지역마다 설립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플랜카드 걷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기꾼입니다. 사업행위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 지역주택조합만 아파트 있어요? 없죠. 그러고 그거 해놔놓고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비 받고 그 돈 다 착보하고 다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건설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봐라 했겠죠. 그래서 가칭 지역주택조합 설립한다 해놔놓고 조합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비 처음에 한 5천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비 5천만 원씩 주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아파트 건설 부지 매입해야 되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안 하고 그 돈을 다 챙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조합원들이 지금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 땅을 지금 절반 정도 매입했다. 또 절반 매입하니까 또 모자라니까 돈이 좀 모자라니까 조합비를 한 3천만 원 더 내라. 그래서 땡겨서 제 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사기꾼은 나이가 70인데 정가도 70개예요. 사기 정가가 70개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그 인간은 얼마나 해먹고 왔느냐? 100억을 해먹고 왔어요. 쫙 받아가 100억 챙기가 그냥. 그것도 은행에 안 넣고 그 100억을 어디다 넣겠어요? 저 산에 땅에 파먹고. 지만 아는데 비밀장소에. 5만원짜리 전부 다 바꿔가지고. 한때 5만원짜리가 시중에 귀하는 건 그런 인간들이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땅에 파먹고 자기는 고소 들어오면은 사기죄로 간만에 갔다 옵니다. 그럼 그건 끝이에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한때 유행했던 것이 이 누구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고 결국은 피해 보상도 못하고 그럼 정부에서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죠. 지역주택조합에 사기꾼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갖다 착취한 것을 뺏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덮어버렸어요. 그냥 정부에서 하지 마라 덮어버려요. 왜? 위에 높은 데서 이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팔라 그러니까 한날 아침에 딱 전화가 하지 말아요. 대검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이거 참 다 끄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딱 스톱됐다.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또 정치 자금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살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덮고 더 이상 피해자들은 자기 조합비 못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 처벌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지역주택조합을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인정해 줬지만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누가 날뛰다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이 날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할 이 단체가 사기꾼이 주도가 되는 단체가 되고, 결국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하나 문제 해결도 없이 그냥 덮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제서야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사기꾼들이 지역주택조합 만든다 못 만든다? 아예 못 만든다. 그럼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사기꾼들은 이런 걸 못 만들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많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취지는 주민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직장주택조합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 울산에 대기업 공장들이 많죠. 자, 현대중공업이다. 직원이 몇만 명 될 거예요. 그 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 이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월급에 매달 얼마씩 조합비를 냅니다. 그럼 그 돈을 걷어서 자,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부지 매입을 하면은 건설사하고 연결돼서 아파트 건설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있는 근로자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주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해서 건설 비용이 충당하는 방식이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기꾼들에게 들어올 여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리모델하기 위해서 만든 리원주택조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 있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이거 공동 주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좀 쉽게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 리모델링주택조합. 자,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하자 하면은 자,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은 못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리모델링할 때는 소유자 75%만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해준 단체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이 주택조합의 성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주택조합의 설립 이하 내용들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정식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시고, 자, 이제 교재를 159쪽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 갑시다. 자, 이 사업계획의 성인이다라는 말은 자, 주택 건설 사업, 즉 아파트 건설 사업, 주택을 건설 사업,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 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대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뭘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승인 받아야 되느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0호 이상을 건설해야 돼요. 예로 50호 이상일 때도 승인받는데, 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29세대 29호까지는 승인 안 받고 건축법상 허가 있죠. 허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이 돼야 돼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승인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로 5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수백 세대다 하면은 30세대 이상 되죠. 그거는 다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건설한 아파트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조그마한 빌라, 십몇 세대짜리죠.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상 뭐 받았다? 허가 받아 지은 거예요. 그래서 29호 이하나 30세대 이하, 29세대 이하짜리는 전부 다 건축법상 허가받고, 우리나라는 30호 이상이나 3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뭘 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지 조성 사업은 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할 때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 거냐? 대지 면적을 가지고 승인권자 정해지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승인받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받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도지사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5기관을 우리가 줄여서 시도지사를 하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런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누가 승인합니까? 특별시장이 한다 이 뜻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누가 합니까? 광역시장이 해라. 그 다음에 세종시에는 특별자치시장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대도시시장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는 거는 여기 도지사가 남아있죠. 시장 군수가 남아있죠.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지사나 도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다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데, 도나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군지역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 할 때는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도지사에게 받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짜리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일 때는 일반 시장이나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나머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다 승인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 군수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에 보시면은, 책에 보세요.
1번에 사학계획 승인권자라고 해가 있죠. 찾았습니까? 원칙은 1번에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라. 자, 2번에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게 줄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승인합니다.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자 이런 뜻이다라고 주의하면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시장이나 특도지사나 대도시장 같은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낼 때 틀리게 못 내요. 다 하니까. 틀리게 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군적에서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 군수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2번에 가시면 사학계획의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학계획 승인권자에게 사학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은 몇 호? 30호. 30호 이상 건설할 때는 승인받아라는 뜻이에요.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줄칩니다. 몇 호? 50호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가에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일 때는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을 때 자, 이렇게 필지를 개별 필지로 나눠서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독주택 한 채씩 들어가죠. 이렇게 받을 때는 35 이상이 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 큰 묶음의 토지로 이렇게 받았을 때는 몇 호 이상이 되게 된다? 50호 이상이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나의 건축법 시행에 따른 한옥 줄치고 한옥일 때는 50호 이상이 되어야 승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밑에 줄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줄칩니다. 몇 세대? 50세대라. 그래서 가에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정 연립주택이나 단정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돼요. 그 다음 나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른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갈로 때리시고 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일 때는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대조성 사업일 때는 1만 이상이다. 그래서 사학계획 승인이라는 뜻은 자,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 지을 때는 허가 받죠. 자,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 30호나 공동주택 3세대 이상일 때는 뭘 받아라는 뜻이에요? 승인 받아라. 이거 알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에 공구별 사학계획 승인 이하 부분은 뭐 지금 특별히 공부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본교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자, 이제 교재를 162쪽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걸로 갑시다. 자,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말. 자, 분양주택은 분양을 하고 임대주택은 임대를 한다는 뜻이 공급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데
자, 주택을 어떻게 공급, 즉 분양하거나 임대할 것이냐. 주택 공급에 관한 이 규칙 속에 주택을 어떻게 분양하라, 임대하라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청약 가점제, 또 뭐 입주자 저축 순위제. 자, 우리나라는 뭐 이런 청약 가점제나 입자 저축 순위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청약 가점제. 지금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거의 뭐 역세권이나 경쟁이 치열한 곳은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다 정해집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고, 입주자 저축 순위제는 여러분 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거 가입하죠. 그 1년 이상 되면 1순위가 돼요. 그 순위에 따라 공급하는데, 자, 주택을 공급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왜? 매달 바뀝니다. 매달.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저 정부에서 뭐 주택정책 발표했죠. 그럼 저 또 바뀌어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자,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가 생길 수 있죠. 이거 방지 어떻게 할 건지, 또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건지, 이런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도저히 정부 규제를 안 먹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거의 이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직전까지 지금 규제가 발표됐어요. 자, 대출 안 내주죠. 자, 그러다가 내년에 보유세 폭탄 때리겠다.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는 엄청난 규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뭐 비싼 거는 뭐 38억, 40억 하는데, 그거 같으면 내년에 보유세가 얼마 나오느냐? 2천만 원 나올 거예요, 1년에. 보통 뭐 100몇십만 내다가 2천만 원씩 내려면은,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자, 자기 평생 직장 생활에서 정년퇴직해서 집이라고 그 서울의 강남에 38억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수입도 없고, 팔라고 내놔도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보유세를 2천만 원 때렸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을 세금 냅니까? 그래서 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럼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헐값에 팔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끊어본답니다. 뭐라냐? 반값에 파세요. 그럼 팔려요. 자,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인한 대출 내준다, 안 내준다? 대출 아예 안 내준다. 그래서 막, 그런데도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을 폈는데도 계속 가격이 오른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다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심각하게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정책을 바꿔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 부분에서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투기방지책, 가격안정책 있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 주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공급의 일반 원칙. 사업 주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되고, 2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령이 제한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자 공급 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까지만 딱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입주자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이나 공급 순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요 속에 있어요. 주택 공급이라는 규칙 속에 있는데 이건 시험에 논다 했습니까? 안 논다 했습니까? 안 놉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는 제목이 있죠.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에 관한 것인데, 자, 그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배우면 되는 건데, 우선 봐야 될 것이, 자, 옆 페이지 가시면 3번에 투기 가열지구 지정이라고 해놨죠. 예, 자, 거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 지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이 지역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정부가 뭐로 지정하느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지역이 붙었죠. 투기에 관련된 일반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 투기지역 안에 특히 이 지역은 특히 과열이 돼 있더라. 자, 뭐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과열이 돼 있더라. 여기에는 지역의 일반 기준보다 조금 보강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돼서 지구.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투기지역의 일반 기준이 여기에 자 일반 기준을 어떤 걸 적용한다? 보완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뭘 정해놨다? 지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당장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무슨 지역? 투기지역이라고 지정하고, 이거는 어디서 지정하느냐? 세법에 따라서 지정합니다. 세법. 여러분 부동산 세법 배우죠? 그 법에 따라서 자 전체적으로 투기가 있는 이런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하는데, 자, 이 투기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되어 있는 곳을 뭐로 지정한다?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 그럼 이게 지정되면 보완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대표적인 것이 자 전매를 한다 못한다? 전매 못해요. 아예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되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분양권 거래 일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이 자 이런 곳에 이게 지정되면은 자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분양권,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투기 과열 지구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자, 자,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막사는 1번 줄칩니다. 공공택지.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 거기 줄치시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민간택지. 자, 여기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일 때, 자 민간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곳은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에서는 누가 지정해 줘야 됩니까?
국토교통장을 지정했을 때만 적용해라 이 뜻이.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다. 자,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한을 정하겠다 이 뜻이. 자, 아파트 상한을 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만 받아라 이 뜻이. 지금 가장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 했죠. 얘 핵심이 되는 이 규제책이 분양가 상한제. 그럼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분양가 상한제는 자,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자,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이 뜻이에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어디에서 정한다는 겁니까? 법에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 자,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가진 나라죠.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 같으면은 자, 아파트 분양 가격은 자, 그 위치나 수요에 따라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위치나 이런 것이 좋지 못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는데 그걸 완전히 부정을 한 거예요. 자, 부정을 해서 자, 이거는 나라에서 아파트 가격 정해주겠다.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사회주의 법입니다. 사회주의 법은 공산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법입니다. 그럼 이걸 도입할 정도로 지금 주택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걸 도입해서 분양 가격을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에 적용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예, 결국 적용할 때마다 올라갔으니까 결국 3억짜리가 38억이 된 거예요. 3억짜리가 38억 된 겁니다. 이거 적용할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정부가 지금 비판을 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버리고 다른 정책을 펴라. 예. 자, 2000년 초반에 3억 한 아파트가 이거 적용해서 지금 2019년이죠. 자, 십몇 년 흘러오면서 거기 38억이 됐으니까 결국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왜 문제가 있고 어떤 배경 하에서 도입됐는지 자,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 좀 그대로 두시고.